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전일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연휴 앞두고 또 미국의 정부 셧다운을 앞두고 경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순매수로 끝났죠? 만약에 셧다운이 정말 종합지수를 떨어뜨리는 큰 악재라고 생각된다면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최소 고단위의 매도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다만 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이렇게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다만 사모펀드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1,000억을 넘게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프로그램 매도가 1,970억, 2,000억 정도의 매도가 쏟아졌는데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일관적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못한 그런 하루였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하락했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기계적인 매도가 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죠. 요것 때문에 조금 뭐 상당히 말이 많은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셧다운으로 증시에 큰 데미지를 준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협상을 하고 있는 거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문제로 민주당은 지급을 해라. 트럼프는 못 주겠다.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셧다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을 해서 어떤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부 셧다운이 되면 우리가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잖아요. 그걸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깜깜이 상태에서 10월 29일에 금리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데 아무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1시 정도 됩니다. 1시. 걔네들이 자정이니까 1시 정도, 오후 1시 정도에 셧다운이 나올지 요거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셧다운이 됐다라고 하면은 좀 증시에 장중에 영향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크게 조정을 받느냐? 지난 50년 동안, 50년 동안 셧다운 발생 직후에 이 증시 충격을 이제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0.4%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미 카터부터 레이건, 버락 오바마까지 많은 정부 셧다운이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부 예산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증액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 따라서 여야가 싸우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미국의 부채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많은 부채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관세, 여기저기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셧다운을 경험했지만, 뭐빌 클린턴도 21일, 버락 오바마도 16일이 있었고, 근데 트럼프가 압도적입니다. 보시면 18년 12월 22일에 최장 35일 동안 35일 동안 셧다운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2.7% 정도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올랐습니다. 6.3%.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이제 뭐 크게 하락한다. 요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셧다운 회피를 위해서 30일 뭐 예산안 재표결을 하겠다. 민주당도 한 7일짜리 아니면 한 15일짜리 하겠다. 뭐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셧다운 때문에 만약에 어떤 파장이 일어나면 공화당은 민주당 욕하고 민주당은 공화당 욕하고 서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주는 영향은
실제로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트럼프는 셧다운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무튼 내일 1시에 영향이 있어서 만약에 셧다운 뉴스 나오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그 회소 상승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가 있는데 옵션 만기가 이번 10월 달에 원래는 연휴가 있어서 10월 9일 날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연휴 때문에 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 물론 옵션이 주는 영향력은 장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연휴 전날에 옵션 만기 요게 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언제 끝나냐면 동시효과예요. 동시효과 마지막 끝날 때 있죠. 3시 20분에 그때 이제 좀 변동성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연휴 전날이란 말이에요.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데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공매도리 조금 이렇게 영향을 주지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옵션 때문에 떨어진 거는 그렇게 데미지가 오래 가지 않고 회복됩니다. 다만 이번에 연휴가 거래일 기준으로 5일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일 1시 영향 요거 다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일 날 목요일 날 3시 20분에 동시효과 때 마감 동시효과 때 이 옵션과 관련된 원계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 흔들렸다고 여러분 뭐 긴장해 가지고 뭐 난리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테오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와서 좀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에너투가 조기 유방암 임상 3상 성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너투가 중요한 게 여기 ADC를 이제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SC 제형이고요. 에너투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알테오젠의 로열티 역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세대 항암제인 에너투, ADC 에너투가 성공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수급이 우선이고 누가 지금 연휴 앞두고 공격적으로 매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개인도 잘 못 사고 있고 기관 역시 뭐 그렇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하고 모레 이때만 잘 견뎌줬으면 연휴 이후로는 좀 수급이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셧다운 악재도 5일 5거래일 동안 어떻게 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데미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가 이번에 잘 됐어요. 아주 변동성이 있을 때 좀 데미지도 좀 약하게 맞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보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큰 영향이 이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알테오젠이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거래소 이전이라든가 기술 수출 여러 가지 이벤트 어제 보여드렸죠. 셀트리온 사례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이 임시 주총 열고 주총 소집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하고 그 다음에 패시브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4배 정도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때 이제는 바이오가 신라젠을 비롯한 바이오가 시장을 좀 광범위하게 장악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어제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피아 주사가 이제 SC죠. SC가 나왔는데 뭐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특허 만료가 28년에 됐는데 여기서 이제 먹고해서 싼지 걸면 29년 말에서 30년 초 정도에 이제 시간을 벌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4년 이상의 이제 그 시간이 있는데 요때 자 그러면 SC로 이번에 새로운 특혜 나왔잖아요. 3년에서 4년간 간편하게 치료받던 환자들이 다시 시밀러에 싼 거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정맥주사로 돌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또 환자들도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너무. 그죠? 키트루다 SC가
전체 비중을 30에서 40% 정도 2028년까지 빠르게 검유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머크 쪽에서도 빠르게 전환시켜야 앞으로 있을 바이오 시밀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주에 1분, 1분 만에 맞을 수가 있고요. 또는 6주에 뭐 2번 정도, 2분 정도 맞을 수 있는 피하 주사, 상당히 간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간편하냐면, 자, 병원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제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수액 달고 여기에 이제 꽂아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맞는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맞고 있죠. 이렇게 이제 몇 시간을 맞는 거예요. 뭐 30분, 최소 30분에서 많게는 뭐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이 약에 따라서 뭐 암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는데, 이렇게 맞아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또 혈관 다시 찾고 또 맞고, 혈관 다시 찾고 또 맞고, 이제 환자가 나름대로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투약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액을 맞을 필요가 없고, 병원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차지하고 몇 시간씩 차지하고 하는 것보다 주사 한번 맞는 것처럼 간단하게 배에다 아니면 허벅지에다가 간단하게 맞고 갈 수 있는, 그죠? 환자나 병원에서 채택하기를 원하질 않아요. 그죠? 자,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더라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죠?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도 다시 IV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년 동안 쉽게 맞다가 갑자기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짓을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경제적 여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IV랑 SC하고 가격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굳이 IV를 맞겠습니까? SC를 맞겠죠. 가격이 똑같은데 편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3년에서 4년 동안 맞다가 갑자기 싼 거 나왔으니까 바이오시밀러 IV 이거 30% 쌉니다. 맞아요. 그러면 물론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알테오젠의 매출이 더 많이 잡힐 수 있겠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건데, 그리고 SC로 가는 게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모든 항암제는 SC로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SC는 앞으로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미래는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경험한 편의성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다. 또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 바이오 시밀러보다 높은 가격은 높을 수 있지만 경제적 효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환자 기름값, 왕복에서 10시간 정도 농촌 지역 사람들 정맥 주사 맞기 위해서 왕복 10시간,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방암은 17번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빈번하단 말이에요. 운전도 머리를 해야 되고, 기름값, 또 이제 힘드니까 중간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숙박비, 무급 휴가도 또 내야 되고, 그밖에 이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거. 환자도 편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회전율이 좋으니까 당연히 SC로 전환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시간은 알테오젠의 편입니다. 그래서 뭐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공매도 치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 매도 나와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장래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가정하면 이 사이클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가 조금 이제 거래소 이전이라든가 패시브 매수 들어오면은 저기 셀트리온 보셨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뭐 차기 종목으로 가든지 이렇게 갈 거니까, 그때까지 요거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뻔히 이 회사가 너무 좋아지고 또 선 반영되는 시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셀트리온 사례처럼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나와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게 또 옛날처럼 특허 문제나 뭐걸로 이렇게 급락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또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패시브로 이렇게 슈팅을 나오면 요거 확인하고 나와도 최소 60에서 70, 좀 길게 보면
10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바로 우리나라의 알테오젠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 밖에도 제가 좀 여러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예, 요거 뭐, 이중항체, 다중항체라고 그러죠. 다중항체 관련주,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다중항체 관련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금도 뭐 30%에서 40% 언저리 수익 나고 있지만 가져간다라고 한 주식, 예, 그죠? 요것도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예, 오늘 뭐 선익 시스템 뭐 많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한 10% 이상은 나왔죠. 예, 그냥 정리해서 좀 현금화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메지온도 절반 팔았고, 예, LNC 바이오도 팔았고, 예, 현금 좀 준비하고 있어요. 예, 요건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변화를 좀 보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그 돈이 없지, 예, 돈이 없지 주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 돈이 없어요. 살려고 그러면. 그죠? 돈이 없는 거지 주식을 못 산다, 주식 투자할 주식이 없어서 못 산다, 요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주식은 넘쳐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도 하고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설 명절 또 돈 필요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연휴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매매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예, 많은 종목들 제가 장중에도 많이 보고 있어요. 예, 공부하고 있고, 또 연휴에 또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시점을 또 맞춰보고 있고 하니까 시점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내일 1시, 그 다음에 모레, 예, 동시효과, 요거 준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체크하시면서 장중에 제가 소통방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